자, 오늘의 저녁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만요. 예. 자, 오늘은 이제 그 지수가 오늘 좀 많이 흔들렸죠, 그죠? 그래서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지수가 좀 흔들리면서 이제 각각의 이제 뭐 저점 아니면 그쪽을 좀 건드려가지고 또 마음이 좀 심란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지수 하락이 이제 두렵지 않은 이유와 이제 투자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뭐 지수 얘기를 많이 한다기보다는 이제 이 현재 상황을 어떻게 분석을 하면 되는지 주의하실 점이 뭔지 이제 그런 것들을 설명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서는 이제 종목들 얘기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미정양님도 어서 오십시오. 네. 잠시만요. 화면 잘 보이시면 1번 한번 더 찍어주세요. 네. 네네. 자, 보시죠. 오늘 이제 그 지수가 코스피는 이제 빠진 게 없죠. 네, 보합에서 끝났고 그 다음에 코스닥은 이제 마이너스 1% 하락으로 마감을 했는데 지금 이제 왜 지수가 이렇게 흔들리는지 원인을 얘기를 해드릴 테니까요. 잘 참고하셔가지고 도움들이 좀 많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보시면 그 이제 지수 이제 뭐 수급 설명해 드릴 건데 그 전에 자 잠깐 요거 그 중요한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지수 그러니까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거든요. 원인 또는 이제 이유가 있겠죠, 그죠?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고 그 다음에 결과는 일반적으로 거의 반복이 돼요. 그래서 그 원인을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과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거든요. 그런 결과는 항상 좋은 쪽으로 끝납니다. 다시 얘기 드릴게요. 처음부터 이 얘기를 하면서 시작하는 이유가 나중에 설명 듣다 보면 이해가 다 되실 거예요. 모든 일은 원인이 있고 결과는 일반적으로 반복됩니다. 그리고 그 원인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 과정 있죠? 시작은 원인을 알아야 되고 과정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결과는 항상 좋은 쪽으로 끝나요. 그런데 대부분 주식하시는 분들이 어떤 실수를 하냐면 원인에 대해서 그 이유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고 현재 일어나고 있는 그 현상 그게 나한테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 거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거기에만 몰두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실수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원인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관심이 없고 오히려 과정을 이해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내 상식과 내 지식과 내 모든 생각으로 이게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이해가 안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래 이해를 하면 안 되거든요. 이해를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과정은. 근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항상 끝이 안 좋게 끝나죠. 자, 이 얘기를 왜 먼저 하고 시작했는지 자, 지수를 펼쳐놓고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 이제 지수가 왜 지금 전저점을 건드리고 있는지 그 원인을 정확하게 알면 되는데 사람들은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원인은 관심이 없어요. 그냥 뭐 뉴스에서 써주는 대로 미국이 이제 금리 인상을 하려고 해서 그렇다. 뭐 이런 식이에요. 미국이 금리 인상한다는 얘기는 재작년부터 있었어요. 그죠? 네, 작년에 이제 확실하게 한다 그랬고 올해 좀 빨리 할 것 같다. 그 얘기한 거예요. 네, 상황이 그러니까 그죠? 네, 여기 보시면 이제 그렇게만 알고 계시는데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지수가 왜 이렇게 약세를 보이고 있는지 원인을 찾기보다는 그냥 전저점을 깨느냐 마느냐 깨지면 어디까지 가느냐 다 여기에만 관심들이 쏠려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기사 보면서 달달달 떠는 거죠. 아침에 우리 회원들한테 보여드렸던 기사인데 찾아드릴게요. 뭐 이거예요. 이거죠? 네. 자, 요런 기사 보고 덜덜덜 떠시는 거예요. 이러다 2700선 붕괴, 살얼음판 코스피 쥐고 흔드는 미국 연준. 욕 좀 할게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예요. 미국 연준이 무슨 결정 내리는 것 때문에 코스피 지수가 2700까지 깨진다고요? 미국 연준에서 하는 얘기는 딴 거 없어요. 금리를 올린다, 올린다, 내린다, 유지한다. 그죠? 그러니까 통화 그 유통 속도를 조절하는 데가 미국 연준이에요. 왠 줄 아세요? 왜겠어요?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려고 하는 게 전 세계 중앙은행의 첫 번째 목적이 그거예요. 물가 안정. 물가가 무조건 떨어지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일정하게 유지가 되면서 조금씩 올라가는 게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거를 이제 유지를 시키려고, 그죠? 이게 연준에서 이제 통화 정책을 펼치는 거거든요. 근데 이미 금리 올린다고 얘기를 했는데 뭐가 이게 우리나라 지수에 뭐 큰 영향을 준다는 얘기입니까? 그죠? 근데 이제 이런 게 먼저 나오는 거. 이러다 2700선 붕괴 이렇게. 저희도 모르겠다는 소리예요. 기자도 모르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뉴스가 이제 메인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 그래도 또 힘드신데, 그죠? 네. 여러 살얼음판을 이제 살얼음판 코스피를 쥐고 흔드는 게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의 이제 생각과 머리를 이제 흔들어 놓는 거죠. 이런 뉴스가 나와서. 아셨죠? 뉴스 보지 마세요. 보시면 돈 못 벌어요. 네. 근데 하필 이런 뉴스가 언제 나오냐고요? 꼭 여기쯤 오면은 뉴스가 나와요. 저런 뉴스는요 이런 데서 안 나와요. 꼭 여기서 나와요. 마지막에 1번 찍어보세요. 맞죠, 그죠? 네, 이런 데서 안 나와요. 주가 잘 올라가고 그럴 때 안 올라가, 안 나오고 이런 데서 나온다니까요. 목소리 들리시죠? 다시 얘기해 드릴까요? 네. 지수가 이런 데서는 저런 뉴스 안 나온다고요. 꼭 여기서 나온다고요. 이해되셨으면 1번 찍어보세요. 네. 갑자기 질문을 던졌더니 이해를 못하신 것 같아요. 어디가 막뭐 깨질 거다, 조종할 거다라는 식의 저런 암시적인 뉴스는 이런 데서 안 나와요. 이런 데서 나오죠. 참고하세요. 네. 저런 뉴스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이제 얼마나 불안해하시겠습니까? 그렇죠? 네. 맨날 되풀이되는 건데 그래요. 네. 자, 근데 여기에서 이제 그 낮에 했던 얘기를 잠깐 좀 해드릴게요. 낮에 했던 얘기 밤에 조금 일부를 좀 해야 되는 이유는 여기 이제 문자 번호원들도 들으셔야 되니까. 네. 낮에 들으신 분들 좀 양해 좀 해주세요. 네. 짧게만 얘기할게요. 지금 지수가 그러니까 빠지는 이유가 뭐예요? 뭐겠어요? 누가 파니까 빠지겠죠, 그죠? 누가 파냐 이거예요. 최근에 코스피 지수가 이렇게, 그죠? 12월 말, 1월 초부터 이렇게 쭉 빠졌거든요. 누가 이렇게 했느냐? 결론부터 얘기하면 기관입니다. 자, 코스피 지수니까 코스피를 놓고 보죠. 일별 현황으로 보시면 코스피예요. 1월 초부터 외국인은 사요. 빨간색이죠. 열심히 사고 있어요. 근데 기관이 미친듯이 팔고 있어요. 작년 배당락 이후부터 막 엄청나게 많이 팝니다. 특히 금융투자 그리고 연기금, 기타 법인이나 심지어 투신도 사요. 투신이 원래 그 주식을 제일 좀 거칠게 하는데 여기도 산다니까요. 이 연기금에서 이러고 있어요. 우리나라 연기금인지 어디 저기 네?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 요즘에 멸공으로 유행하던데 대한민국 연기금인지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 연기금인지 이러고 있습니다. 네. 팔아먹고 있어요. 팔면 좀 천천히 팔든가요. 갖다 집어 던지니까 지수가 떨어지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원인이 뭐예요? 요거예요. 근데 외국인은 사고 있어요. 개인도 같이 사고 있고.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뭐 빠져나가서 그런 거 아니니까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고요. 기관은 왜 이렇게 하겠어요? 연말 연초니까 본인들도 이제 뭔가 좀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포트 조정하고 뭐 그런 것도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닌데 그냥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고요. 외국인이 떠나는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에 큰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해되셨으면 자 1번 찍어보시고 이게 원인이에요. 지수가 빠지는 원인. 자, 그죠? 그럼 코스닥은 왜 빠질까요? 코스닥도 빠지고 있는데 코스닥도 얘기를 해드려야겠죠. 자, 코스닥 지수를 뒤에 보시면 여기도 막 이렇게 갑자기 확 떨어져요. 코로나 확진자 숫자도 줄어들고 있고 오미크론도 별게 아닌 게 판명이 됐지 않습니까? 근데 코스닥은 왜 이렇게 많이 빠질까요? 그렇죠. 보시면 여기는 이제 외국인하고 기관이 같이 팔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과하게 빠지는 거예요. 사모펀드도 팔고요. 여기 다 팔아요. 개인만 사요. 그쵸? 개인만 코스닥에서 많이 사요.
자, 외국인하고 기관이 뭐를 많이 팔까요? 뭘 많이 팔겠어요? 요즘에 유명한 거 카카오나 뭐 카카오는 이제 그 거래소에 있지만 관련 IT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이쪽을 지금 많이 팔거든요. 그러니까 게임즈도 포함이 돼 있겠죠. 11월, 12월 달에 여러분들이 수익도 한다고 굉장히 힘들어하실 때 여러분들 약오르게 막 급등했던 종목들 있잖아요, 그죠? 네. 거기서 이제 외국인하고 기관이 차익 실현하고 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근본적으로 우리나라 증시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외국인 기관 포트 조정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포트 조정이 뭐예요? 여러분들도 이제 보유 종목 중에 좀 이건 아니다 싶으면 정리하고 이거 괜찮다 싶으면 다시 사시는 것들 있죠. 그렇죠? 네네. 네, 우뚱이 메뉴 어서 오세요. 잠깐만요. 방송 어떻게 들으셨어요? 잠시만요. 우뚱이 메뉴 방송 어떻게 들으셨어요? 다른 분들 목소리 잘 들리시면 일반 한번 더 찍어주세요. 네. 그쪽은 지금 유료로 돼 있을 텐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네. 관리자를 바꿔놓은 것 같은데. 잠시만요. 네. 자, 아무튼 이제 그 요까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너무 걱정들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게 포트를 조정하는 건데 포트가 이렇게 조정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네. 약간 지금 뭐냐면 비우는 거예요. 바구니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바구니를 비우는 거거든요. 외국인은 외국인대로, 기관은 기관대로 이제 수익 많이 나는 거 챙기는 거죠. 아니면 이제 이거 안 되겠다 싶으면 빼고 다른 걸 집어넣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바구니를 비우는 기간이라고. 그러면 바구니를 비웠다가 어떻게 되겠죠? 다시 채우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 매도세가 다시 매수세로 돌변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또 지수가 코스피는 코스피대로, 코스닥은 코스닥대로 이렇게 지금 오미크론 터지기 전후, 그죠? 그 저점이 여기거든요. 여기를 건드려 놨다고요. 그러니까 개인들은 또 불안한 거예요. 개인들이 가장 언제 불안해하냐면 전저점 왔을 때, 전저점 깰까봐. 전저점을 그냥 확 깨버리면은 차라리 그냥 난데 전저점 근처에서 이렇게 부딪혀서 가만히 있으면 개인들이 되게 힘들어합니다. 되게 힘들어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힘들어하실까봐 이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지수가 하락 나오는데도 별로 저는 신경 안 써요. 왜냐하면 8월부터 그죠? 8, 9, 10, 11, 12 5개월 동안 지금 1월달이니까 6개월이죠. 6개월 동안 할 만큼 하지 않습니까? 개인들 더 이상 팔 주식도 없어요. 요번에 지수가 이렇게 급락해도 저희 방 종목들은 별로 안 떨어졌거든요. 근데 오늘 여기 이제 전저점 딱 터치하니까 코스닥 지수가 일부 종목들이 2% 3%씩 떨어지더라 이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지수 쳐다보면서 불안하니까 집어 던지는 거예요. 누가요? 개인들이. 너무 힘드니까. 털리지 마세요. 털리시면 누구 손해라고요? 본인 손해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그 근본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네. 여기에서 이제 세력들이 이제 지수를 다시 이 정도에서 올릴지 아니면 더 떨굴지는 세력 맘이니까 그냥 마음대로 하라고 하시면 돼요. 아까 제가 그래서 그 얘기를 가장 먼저 한 거예요.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다. 그죠? 그 원인은 이해를 하면 쉬운 거예요. 원인이 뭐예요? 그냥 외국인하고 기관이 바구니를 비워서 비우는 거예요. 왜냐면 다시 채우려고. 그죠? 네. 포트 조정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실제로 업종이 바뀌어요 지금. 네.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주도 업종이 바뀌고 있다고요. 그 다음에 과정 있죠. 과정은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라고 했죠. 그 소리가 뭐냐면 지수가 전저점까지 와서 다시 돌려 세우든, 그죠?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 세게 올라오든 한번 더 빠졌다가 올라오든 그냥 그러려니 하시란 얘기예요. 이게 뭐예요? 과정. 여기다 선거 놓고 여기 뭐 여기 깨지면 저까지 가는 거 아니에요? 맨날 그러시는데 저는 옛날 많이 해봤지만 도움되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원래 주식시장은 흔들흔들 하면서 가는구나. 예, 맞아요. 이렇게 해야지 개인들이 털리고 또 안 들어오거든요. 그냥 이렇게 하는구나. 요번엔 좀 세게 하네. 요번엔 좀 약하게 하는구나. 요번엔 좀 보통 수준인 것 같은데 뭐 그 정도예요. 네.
과정을 그냥 받아들이시면 돼요. 원래 이런 거구나. 그러면 편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네. 그렇게 하시면 결과가 항상 좋게 나와요. 네. 늘 반복되거든요. 네. 지금 개인들 털릴 만큼 털렸으니까 너무 걱정하실 것도 없고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지수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네. 그리고 아까 뉴스 보여드렸지만 사람들은 벌써부터 뭐 2,700 가네 마네 뭐 그러고 있어요. 네. 그러고 있고, 그리고 지금 여기 광주죠. 광주에서 지금 아파트 붕괴된 거 뉴스 보신 분들 1번 찍어보세요. 뉴스 보셨나요? 광주 지역에서 그 HDC 현대산업개발이죠, 그죠? 네. 저번에 거기서 그 무슨 그때 그 뭡니까 광주에서 하나 지금 무너진 거 있었지 않습니까? 그 철거하는 거 거기도 HDC였는데 지금 또 그러네요, 보니까. 여기에 좀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참고해서 보시면 돼요. 뭐 우리랑은 상관이 없고요. 네. 근데 보니까 건물이 되게 높던데. 예, 지금 뉴스가 지금 일면에 계속 나오거든요. 네, 참고하시면 되고요. 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요거 그냥 참고만 하세요. 네. 내일 요거 관련된 테마주들이 형성될까 안 될까 궁금하실 텐데 통상적으로 테마가 형성이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뭐 생길 가능성이 보이면 또 얘기해 드릴게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지수가 오늘 코스피 지수는 별로 빠진 게 없어요. 그냥 보합에서 끝났고 코스닥이 많이 빠졌는데 보통 코스닥이 이렇게 많이 빠지면 잘 아시겠지만 바이오주들이 급락해서 많이 빠지죠. 항상 그랬어요. 항상 코스닥 지수가 급락하면 첫 번째 바이오가 급락했다, 두 번째 외국인하고 기관이 같이 팔았다 이거거든요. 근데 오늘 이렇게 아까 수급 보시면 외국인하고 기관이 코스닥을 같이 많이 팔았죠. 그런데 바이오는 빠진 게 아니었어요. 두 가지를 보면 되잖아요. 셀트리온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두 개를 보면 되는데 코스피 쪽에 있는 셀트리온이 오늘 5% 급등 마감했습니다. 셀트리온 코스닥의 1위는 셀트리온 헬스케어잖아요. 여기는 6.58% 급등 마감했어요. 근본적으로 바이오주가 폭락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겠어요? 다른 게 폭락한 거예요. 위메이드 같은 게임주. 이게 시가총액이 6위까지 올라왔습니다. 카카오 게임즈 5위, 펄어비스도 게임주죠. 게임주가 이 안으로 많이 들어왔잖아요. 어떻게 되겠어요? 네, 다시 바깥으로 저 나가야죠. 이제. 그렇게 보시면 원래 우리나라가 인터넷 강국이긴 하지만 원래 우리나라는 제조업 강국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이제 주식시장이 상승장, 대세 상승장 이런 게 나왔을 때는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대부분 제조업 관련주예요. 옛날에 최근에 이제 뭐 4차 산업 뭐 이런 거 이제 육성되고, 그죠? 사물 인터넷, 코로나, 비대면 이런 시대가 오면서 IT 기업들이 많이 성장했는데 원래 우리나라 시가총액 1위부터 10위까지는 대부분 이런 거였어요. 눈 감고 들어보세요. 뭐겠어요? 당연히 1위는 삼성전자, 예전에는 2위 현대차 아니면 포스코 이런 게 2위였어요. 아니면 한국전력. 2위는 자주 바뀌어요. 현대차, 옛날에 한국전력일 때도 있었고 그때는 장이 안 좋을 때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 포스코, LG화학 이런 것. 그 다음에 은행주들이 이제 시가총액 10위 안에 많이 들어와 있었고 옛날엔 그랬어요. 지금은 이제 그 코로나 이후로 바이오주, 삼성 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이 시가총액 3위까지 왔었죠. 네. 뭐 그랬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카카오, 네이버 이런 것들이 시총이 많이 상승했었죠. 뭐예요? 꼭지 집었었다는 얘기예요. 삼성전자 외에 다른 종목이 시가총액 2위, 3위까지 올라왔다는 얘기는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다는 얘기예요. 달로 따지면 보름달 가득 찼다는 얘기죠. 네.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점점 감소하겠죠. 그죠? 네. 초승달에서 보름달 다시 금음으로 가는 거죠.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시가총액이 이제 2위, 3위까지 올라왔다. 그러면 이제 그 정도면은 이제 할 만큼 다 했다는 뜻이에요. 네이버나 카카오도, 셀트리온도,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그렇게 했잖아요, 그죠? 네.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쪽에서는 이제 조정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고요. 네. 그 얘기는 계속 해드릴게요. 나중에. 네. 그래서 아무튼 지수가 하락하는 거를 두렵게 여기지 마세요. 네, 두려워하시면은 아무리 좋은 종목을 갖고 있어도 수익 낼 수가 없어요. 맞지 않습니까? 그죠? 네. 자, 그리고 자, 여기서 이제 뭘 보셔야 되냐면 지수는 당분간 이제 이런 식으로
옆으로 횡보할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이렇게 급락할 이유도 지금은 별로 없고요. 이렇게 급등할 이유도 없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렇잖아요. 급락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요즘에 북한에서 미사일 쏴도 방산주 꿈쩍도 안 해요. 오늘 또 한 발 쐈는데 꿈쩍도 안 해요. 방산주. 오히려 하락 마감했어요. 꿈쩍도 안 해.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별로 그렇게 여태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악재들이 악재로 작용을 안 해요. 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는 얘기고, 지수가 당분간 이렇게 갇혀 있을, 옆으로 횡보할 가능성이 높으면 당연히 대형주들은 재미가 별로 없겠죠. 네. 그리고 이따가 저기 요즘에 그 LG 생활건강이 급락을 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시던데, 이게 어제 그 13% 급락 마감했죠. 오늘도 조금 더 빠졌고, 이거 되게 관심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기회래요. 170만 원짜리였던 주식이 90만 원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이건 절호의 매수 기회래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서 영상 하나 만들어 놨어요. 낮에 회원들한테 동의 구하고 양해 구하고 하나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따 이거 끝나면 또 올려드릴 건데, LG생활건강 뭐 분석, 종목 분석 궁금하신 분들은 끝나고 여기 무소 TV 쪽에 한번 올려놓을 거니까 참고해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잠깐만요. 네네. 그래서 이게 LG생활건강 같은 게 지금 급락을 하고, 카카오도 요즘에 계속 급락하죠, 그죠? 주가 흐름이 안 좋은데, 낙폭과대주는 지금 함부로 공략하시는 게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 대형주들이 이제 지수가 별로 지금 흐름이 안 좋기 때문에 재미가 없을 거예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급락한 거는요, 함부로 사시는 게 아니에요. 상세한 얘기는 제가 따로 해놨으니까 이따 영상 보시면 되고요. 네. 지금은 이제 테마주 위주로 가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아요. 테마주 위주로. 네, 저 그게 옳다고 봐요. 왜냐면 매년 연초 이제 1월 달부터 5월 달 사이는요, 이제 고점이 이제 빠르면 4월 달에 찍는 경우도 있고, 아니 6월 달에 찍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 4월 달, 5월 달까지는 가요. 근데 이제 여기서 대형주도 잘 고르시면은 수익이 많이 나실 수 있는데, 보통은 개별주 테마주들이 시세가 좋아요. 왜냐면 연초에는 지수가 그냥 거의 박스권에 갇혀 있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지금 선거도 뭐 3월 달이면 끝나지 않습니까? 3월 초면은 끝나는데 2달도 안 남았고, 그죠? 대통령 누가 되든 간에 아무튼 이제 그 새 정부에 대한 뭐 기대감이나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원래 허니문 기간이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정부에서 이제 뭐 하는 그런 정책 그런 것들이 많이 갈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대통령이 누가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지만 누가 되든 초반에는 그런 기대감이 있으니까 뭐 감안해서 이렇게 투자를 하시면 돼요. 네. 그리고 이제 테마주 위주로 이제 가시는 게 맞고, 1, 2월 달에는 종목들이 이제 어떤 흐름이 나오냐면요, 들었다 놨다가 많이 나와요. 들었다 놨다. 그러니까 차트를 지금 뭘 보여드리기가 좀 애매한데, 뭘 갖고 얘기해 볼까요? 잠깐만요. 캐리소프트, 오랜만에 여기서 캐리소프트나 뭐 제로투세븐 얘기해 볼까요? 삼성출판사. 실제로 저기 제가 회원들한테 그랬거든요. 저출산 관련주들 이런 것들이 이제 정책이 많이 나올 거라고. 그러니까 이제 아까 윤석열 씨가 한마디 했더라고요. 제 예상이 맞았어요. 분명히 돈을 돌릴 거다. 네? 돈을 돌릴 거라고. 뭐냐면 애기 나면 뭐 얼마씩 줄 거라고. 네. 보니까 애기 나면 월급처럼 한 달에 100만 원씩 1년 동안, 그죠? 그럼 1년에 1,200만 원이겠네요, 그죠? 그 준다 그러더라고요. 윤석열 씨가. 그럼 이제 이재명 씨도 뭐라고 했긴 했을 텐데 아마 그거 더 센 걸 낼 수 있어요. 나는 100만 원 받고 50만 원 더. 아니면 이재명 씨는 좀 화끈하게 부르는 게 있거든요. 네. 나중에 말은 바뀔 것 같아요. 근데 일단 부를 때는 일단 부르고 오더라고요, 세게. 그럼 이제 나는 200 이럴 수도 있어요. 어차피 뭐 그냥 가는 거, 그죠? 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돈 풀기 경쟁이 시작된 거죠. 네. 그렇게 해야지만 표를 얻을 수 있다는 게 참 씁쓸하긴 한데, 네.
이제 그런 정책들이 막 나온단 말이에요. 네. 자, 아무튼 여기 이제 영유아 복지 관련주들이 있는데 삼성출판사는 저희만 보유 종목이 아닙니다. 그냥 편안하게 들으시면 돼요. 작년 2월달에 크게 급등했죠. 언제까지요? 네, 4월까지, 그죠? 네. 그러니까 봄에는 이런 좋은 시세들이 많이 나와요. 이게 2배 이상 급등한 거예요. 시원하게 많이 갔죠, 그죠? 네. 그런데 1, 2월 달에 주로 뭘 하냐면 1, 2월 달부터 이렇게 급등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보통은 구정 있죠, 구정 전후. 구정이 보통 1월 말이나 뭐 2월 초중순쯤에 있지 않습니까? 이제 하여튼 그 전후로 해가지고 종목들이 뭐 하냐면 들었다 놨다를 많이 해요. 들었다 놨다. 이게 뭐냐면 이런 거 있잖아요. 들었다 놓는 게 뭐냐면 비율을 들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갖고 있었어요. 본의 아니게. 사자마자 수익 날려고 했는데 갑자기 어쩌고 저쩌고 하더니 막 떨어진 거예요. 본의 아니게 3개월 정도 들고 있었어요. 6개월 너무 긴가요? 3개월 정도 들고 있었어요. 본의 아니게. 원래 가려고 했는데. 근데 여기에서 이제 들고 있었는데 갑자기 오랜만에 15% 이상 급등하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빨리 네이버 종목 드론망도 들어가 보고 그죠? 아는 최대한 이제 검색 다 해가지고 찾아봤어요. 왜 급등하는지. 근데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이에 올라가다가 떨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1, 2주 한 달 동안 또 강간무소식이에요. 잊을만 했는데 또 싹 들었다 놓는 거예요. 10%. 이번에 뭐지? 근데 또 떨어지는 거예요. 아무도 얘기를 안 해줘요. 왜 들었다 놨다 했는지. 그래 너무 답답해 하실 때 있죠? 그 느낌. 뭔지 아시겠으면 7번 한번 찍어보세요. 네. 이 느낌이 뭔지 아시죠? 네. 뭐 3개월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보리는 건간에 들고 있었는데 갑자기 들었다가 확 내려와요. 잊혀질만 하면 또 한번 들었다가 내려놓고 어떻게 해야 되지? 저기서 팔 걸 그랬나? 팔았다 다시 살 걸 그랬나? 지금 손절해야 되나? 어떡하지? 막 이럴 때 있죠. 그렇죠. 그 느낌. 많이 겪어보셨잖아요. 그죠? 그게 나온 다음에 보통 급등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1, 2월 달에는 보통 이거 나와요. 이거. 그러니까 집 짓는 걸로 따지면은 이제 기초공사. 네, 터 닦기, 터 파기 뭐 그런 거 있죠. 네, 그런 거 한다고 생각하시면. 삼성출판사가 그걸 했을까 안 했을까 했잖아요. 들었다가 놓고 들었다가 놓고 21선 깨면서 아이고 나 죽어요 그랬던 거잖아요. 안 했을 것 같으세요? 했다니까요. 급등주들을 잘 보면 연초에 이제 급등한 종목들을 잘 보시면 했어요. 뭐 했어요? 재작년 그죠? 시세가 좀 나왔었죠. 여기는 한 2만원 정도, 여기는 29,000원, 3만원이니까 대충 한 50% 급등한 거잖아요. 그죠? 거래 터뜨리면서 상한가는 안 나왔네요. 연말이니까 또 눌렀죠. 그 여기서 뭐예요?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조식하잖아요. 14.9% 급등했다가 끝날 때는 없어지고요. 한 2주 지나서 한번 한 5% 10%짜리 살짝 들다가 21선 깨트리면서 좀 격하게 놓죠. 항상 여기에서는 지수가 급락했거나 아니면 지수가 급락할 만한 아니 급락할 것 같은 이제 그런 뉴스가 나와요. 아까처럼 2,700 깨면 어떡하지 뭐 이런 뉴스. 네, 그런 뉴스가 나와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불안해서 투매를 하죠. 거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꼭 21선을 20일 이동평균선 요걸 깹니다.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 분들 한 달이고 두 달이고 3개월이고 그 이상이고 보유하고 있는 분들의 마음을 새카맣게 태워버려요. 수검댕이처럼. 너무 힘든 거예요. 안 가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마음을 내려놓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래, 내가 이거 들고 있는 동안에 내가 다른 걸 샀으면 내가 안내비나 나 원래 우리 집안이 저기 안씨 집안인데 내가 안춘수씨를 샀어야 되는데 내가 미쳤지. 그러면서 연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후회를 하시면서 그래 이거 팔아갖고 지금이라도 내가 써이전자를 들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써이전자 산 거예요. 샀더니 이제 그때부터 이제 마이너스 16%짜리 음봉을 맞으면서 그죠? 네. 피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삼성출판사는 여기에서 그분이 나간 거 다 확인한 다음에 이제 잠시 뒤에 불기둥을 뽑기 시작하는 거예요. 상한가 2개.
이제 그분은 그러면 이제 이제 무너져 내리는 거죠. 설마 더 가겠어? 예, 더 가요. 어디까지요? 저기 59,000원. 얼마나 속이 뒤집어지시겠어요. 그죠? 네. 4월 달이면 봄이죠, 그죠? 네. 뭐 출래의 불사춘이라는 말이 있죠. 네. 봄이 왔는데 봄이 온 것 같지 않다고. 이분은 봄이 왔는데 봄이 안 온 것 같은 거예요. 네. 이런 지옥 같은 이거 지옥이거든요, 거의. 내 마음이 지옥이죠. 네. 이런 지옥을 경험하기 싫으시면 지금 여러분들 열심히 매집하신 종목 잘 가지고 계세요. 손절하는 것보다 더 힘든 게 뭔지 아세요? 네. 내가 버린 주식이 날아가는 걸 봤을 때, 그때 그 사람의 마음은 산산이 무너집니다. 1, 2월 달에 뭐 한다고요? 들었다 놨다 해요. 이게 정상인 거예요. 삼성출판사 그때 들었다 놨다 하면서 많이 갔죠? 우연일까요? 그 당시 아가방 컴퍼니 보실래요? 아가방 컴퍼니는 4월 달까지 들었다 놨다 나갔어요. 결국에 가잖아요. 늦게 가서 그렇죠. 토박스 코리아 들었다 놨다가 가잖아요. 그죠? 네. 상한가 그렇게 안 나왔네요. 이거. 네. 들었다 놨다 했죠, 그죠? 제로투세븐 들었다 놨다 한 번 더 해주고 뽑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캐리소프트 앞에서 1, 2월 달에 들었다 놨다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는데 제일 못되게 했어요. 1, 2월 달에 1월 달에 거래 실어서 조금 나오면서 들었다가 저 밑에까지 꺾어버렸어요. 5,500원에서 저기 4,000원 초반까지 20% 이상 하락시키죠. 네. 못됐다니까요. 그리고 안 내려오죠. 그래서 먹고 이제 살짝 꺾긴 했는데 바로 상한가 나와요. 날아가잖아요. 1, 2월 달에 뭐 하냐고요? 이거 한다고요. 들었다 놨다. 여기에서 멘탈을 잘 잡으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멘탈을 잘 잡으셔야 돼요. 여기서 털리면 그거는 100% 아니 1000% 여러분들 잘못이에요. 고생만 하시고 그죠? 수익 안 내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 중에 이런 게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와요. 지금 알려드린 종목들 조정이 다 끝나고 준비하고 있던 종목들이에요. 조정이 시작한 종목들을 사시면 머리가 아프지만 조정이 끝난 종목들, 개인을 다 나가고 더 이상 빠지지도 않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계시면 항상 여러분들한테 좋은 결과를 줘요. 지금 시장이 되게 혼란스럽죠? 근데요, 원래 늘 혼란스러웠어요. 작년 초에도 그랬고요, 재작년 초에도 그랬고, 3년 전, 4년 전, 5년 전, 10년 전, 20년 전에도 똑같았어요. 똑같았다니까요. 그때는 이제 여러분들이 주식을 안 하셨기 때문에 별로 관심이 없어서 그러셨던 거죠. 주식을 하는 순간 이상하게 세상이 되게 힘들어 보여요. 맨날 안 좋은 뉴스 나오고, 그죠? 네, 그래요. 악재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수익 내려고 들어오셨으니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죠? 네. 그래도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주식시장이 뭐 사기판이다, 위험하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뭐 맞는 말이기도 해요. 그러나 주식시장이 좋은 게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적은 돈으로, 그죠? 네. 단돈 100만 원 갖고서라도 기회가 있어요, 그죠? 10억, 20억만 돼야지 들어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적은 돈이라도 이제 여기서 기회가 있고요. 두 번째 장점이 뭐냐면 노력한 것만큼은 수익을 줍니다. 네. 때로는 그 이상을 줘서 기쁠 때도 있지만 최소한 그분이 노력한 것만큼은 수익을 줍니다. 동의하시면 7번 한번 더 찍어주세요. 힘내시라고 자꾸 좋은 얘기 해드리는 거예요. 네. 최소한 노력한 것만큼은 줘요. 정직하게. 네.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노력이 뭘까요? 매매를 많이 하는 거예요. 오늘도 내가 일당을 벌어버리라 그러면 3% 5%짜리 그런 거 하시는 거예요? 그게 최선일까요? 그건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네. 열심히 하시긴 하지만 그거는 잘하는 게 아니라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고 그 이유부터 분석을 해야 된다고 했었잖아요, 그죠? 네.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예요. 오늘의 결론인데 두려워하지 마시고 늘 하시던 대로 매집하세요. 그리고 수익 나면 분할 매도로 확실하게 수익을 챙기시면서 가시면 돼요.
그래서 세 글자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거는 뭐 단어가 적절할지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런 거죠. 벌, 불. 이게 뭐냐면 일단 부자 되시려면 부자로 이제 끝나셔야죠. 그죠? 네, 부자로 끝나셔야 되는 거예요. 부자가 되고 싶고 부자로 끝나시려면 일단 벌고 그 다음에 불리고 뭘요? 돈을요. 열심히 노력해서 버신 다음에 그 다음에 불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키는 거예요. 돈을 열심히 버시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옛날에 했던 얘기 있죠? 절대로 안 속으시면 돼요. 네. 속지 않는다. 누구한테요? 세력한테. 그리고 언론, 그죠? 네. 그리고 내 자신한테. 내 자신이 자꾸 속여요. 이거는 잘하는 거야 그러면서 뭘 시키는데 대부분 욕심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무튼 속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해요. 쉽게 얘기하면 군중심리에 속으시면 안 돼요. 뭐 세력도 세력이지만 군중심. 그 다음에 불리셔야죠. 너무 빨리 불리시려고 하다가 이제 몰빵하고 그죠? 네. 무리한 매매를 많이 하시는데 매매를 하시는 거는 재미있지만 너무 무리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불리시는 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네. 무리하지 않고 무리하시지만 않으면 돼요. 자꾸 매매하셔야죠. 그래야지 돈이 불어나죠. 어떻게 매매를 하지 말라고 합니까? 그죠? 너무 지나치게 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세 번째가 뭔지 아세요? 지킨다. 예. 확실하게 지키셔야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은행에다가 집어넣으면 그 돈이 지켜질까요? 아니죠. 경제 공부를 좀 하신 분들 아시겠지만 은행에다가 돈을 넣어놓고 가만히 있으면 그거는 손해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은행 이자보다 항상 인플레이션이 더 커요. 즉 은행 이자보다 물가가 올라가는 속도가 항상 빠릅니다. 맞으면 1번 찍어보시겠어요? 다 아시죠? 은행에다가 1억을 맡겨놓는 거하고 그죠? 네. 실제 생활에서 물가가 올라가는 속도가 더 빠르다고요. 은행에서 주는 이자보다 그죠? 네. 은행에다 돈을 넣고 가만히 있으면 그건 그냥 금고예요. 금고. 네.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돈을 지켜야 되겠죠, 그죠? 네. 그러니까 은행에다 돈을 넣으면 불려지지가 않아요. 차라리 배당받는 게 나아요. 주식 사가지고 배당받는 게 낫다니까. 자, 지키는 건 뭐예요? 은행에다 돈을 넣는 게 지키는 게 아니라 네. 이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오늘은 이렇게 얘기해 드릴게요. 수익이 나시면 그죠? 네. 수익이 발생하면 제발 좀 챙기세요. 수익 실현 좀 하시라고. 요즘에 그 주식하시는 분들 보면은 초보분들이 그런 게 되게 많으세요. 수익 나면은 무조건 그냥 끝까지 가서 먹으려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주식을 여기서 사건 여기서 사건 여기서 사건 여기서 사건 끝까지 고점에서 팔려고 하시는데 그러지 마세요. 자세한 얘기는 시간이 없어서 얘기를 다 못하겠지만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올라갈 때 적당한 수준에서 분할 매도하면서 수익을 챙기면서 가시는 게 제일 좋아요. 왜냐면 그게 뭐예요? 돈을 벌었잖아요. 재투자해서 돈을 불렸잖아요. 그죠? 그 돈을 지키는 게 뭐예요? 분할 매도해서 수익을 챙겨놓는 거예요. 조금씩. 그 돈을 또 다른 데다 투자하고 자 벌었으니까 또 불리고 그 수익이 나면 조금씩 챙기면서 또 다른 쪽에 재투자하고 이렇게 자꾸 돈을 굴리시는 거예요. 그게 벌고 불고 불리고 지키는 거잖아요. 근데 대부분 어떻게 하시냐면 한 방에 끝내려고 그러세요. 하수 중에 하수들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좀 얘기 좀 세게 할게요.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하수 중에 하수들이 최저점에 사서 최고점에 팔려고 합니다. 제가 이 짓을 옛날에 몇 년 동안 했었어요. 전문 가기 전에 나 진짜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저 이게 잘하는 건 줄 알고 발바닥에 사서 대놓고 얘기하고 다녔어요. 난 발바닥에 사서 저기 정수리에서 팔 거라고. 정수리에서 머리가 엄청나게 빠지더라고요. 너무 힘들게 사니까. 누가 이렇게 하라고 시킨 적이 없는데 이게 잘하는 건 줄 알고 그랬다니까요. 나중에 보니까 욕심이더라고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네. 그러면 수익이 나지도 않고 불려지지도 않고 지킬 수도 없어요. 네. 올해는 이런 마인드로 쭉 가셨으면 좋겠어요. 지수 걱정하지 마시고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어떤 상태인지 그것만 잘 파악하신 다음에 수익을 내셔야 돼요. 그리고 뭐 언론에서 뭐라고 하든 말든 그죠? 네. 거기에 너무 이제 귀 기울이지 마시고요. 열심히 매집하시고 그리고 수익이 나면 꼭 챙기면서
그 다음에 재투자를 또 하셔야죠. 즉 이사를 잘 가셔야 되니까 시장 돌아가는 거하고 그 다음에 종목들 그 어디 이사 갈지 항상 잘 파악하고 가셔야 돼요. 올해는 이제 그런 마음으로 가시면 더 많이 버실 거예요. 이거는 진리예요, 진리. 제가 뭐 잘나서 진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오래 하다 보면 깨닫게 돼요. 이거는 변하지 않아요. 지금 말씀드린 거 있죠? 이건 변하지 않습니다. 내년이고 내후년이고 잘만 배워두시면 평생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아까 들었다 놨다 하는 것들이 많다고 했는데 실제로 내일부터 우리 라이브 정원들한테 이거 강의를 할 거예요. 차트를 이제 실제로 띄워놓고. 근데 보시면 다 이런 식으로 1, 2월 달에는 들었다 놨다 해요. 놀 때 있잖아요. 들었다가 놀 때 되게 기분 나쁘게 나요. 살포시 놓는 게 아니라 되게 기분 나쁘게 나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이제 그 예를 들어서 맛집 있죠? 소문난 맛집에 갔어요. 내가 내 돈 내고 그죠? 비싸요 또. 그 돈을 내고 들어갔는데 서빙하는 직원이 앞에 여러분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무슨 뭐 파스타 같은 걸 시켰다고 해볼게요. 파스타. 파스타를 놓는데 이렇게 살짝 놔줘야 살짝 놓으면서 맛있게 드십시오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좋은 시간 되세요. 이렇게 서비스를 잘해줘야 되는데 휙 던지는 거예요. 먹든가 말든가 소스 거기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반말하면서 얼마나 기분이 나쁘시겠어요. 네. 그 정도로 들었다 놓을 때 되게 여러분들을 함부로 대할 거예요. 이해되셨으면 7번 찍어주세요. 네. 요 얘기 꼭 기억해 두세요. 들었다 놓을 때 되게 함부로 할 거예요. 네. 여러분들에 대한 배려도 없고 되게 기분 나쁘게 떨어뜨릴 거예요. 휙 던지듯이. 네. 되게 기분 나쁠 거예요. 네. 거기서 털리시면 누구 책임이요? 네, 본인 책임이시고. 네. 얘기 다 해드렸어요. 특히 문자반 회원들 잘 기억하셔야 돼요. 네. 되게 기분 나쁘게 나요. 근데 참으셔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참으셔야 돼요. 맛집은 맞거든요. 네. 세력이 한 번씩 이렇게 테스트 한번 해요. 네. 저기 성경책에 보면 제가 성경을 뭐 잘 읽는 사람은 아니지만 뭐 그런 구절도 있대요. 그 예수님한테 누가 그 여자가 와가지고 자기 딸 좀 고쳐달라고 막 그랬는데 예수님이 뭐 이렇게 되게 안 좋게 얘기하신 거 있잖아요. 거의 뭐 욕이었죠, 그죠? 네. 근데 그 여자가 그래도 빌잖아요. 새끼 고치려고, 자기 자식 고치려고. 네. 실제로 뭐 고쳐주시고 그랬다면서요. 네. 저도 누구한테 들었어요. 네. 기분 나빠도 그죠? 네. 참으셔야 돼요. 참으셔야 돼요. 갑자기 성경 구절 이용해서 죄송한데 네. 성경 구절 잘도 모릅니다. 어디 있는 얘기인지 잘 모르고. 네. 근데 아무튼 참고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게 있으면 낮은 마음으로 쭉 가시면 돼요. 겸손하게. 그죠? 왜 내가 샀는데 감히 말이지 이렇게 떨어지느냐 그러시면 답 안 나와요. 아까 이게 그래 처음에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이 과정을 이거를 이해하려고 들면 머리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냥 떨어지면 아 세력이 우리 보고 나가라고 그러나 보다. 맞죠, 그죠? 들었다가 놓으면서 세게 이렇게 쥐어박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 세력이 나가라 그러나 보다. 지수가 tum에 나와서 걔네들이 던지나 보다. 아 이거 많이 힘들어서 그런가 보다. 그래 나는 보지 말고 참아야지. 그럼 되는 거예요 그냥. 근데 이제 맨날 와가지고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한번 봐주세요. 제가 5,200원을 샀는데 지금 4,200원 여기까지 왔어요. 미치겠어요. 버려야 될까 말까요? 세력이 있나요 없나요? 그분한테 아무리 좋은 얘기 해줘도 그 다음날 또 옵니다. 선생님 케리스부터 좀 봐주세요. 네. 얘기해주죠. 그 다음에 또 와요. 또 와요. 힘들다고. 네, 그러면 이제 딱 한마디예요. 손절하시라고. 그러면 또 안 한대요. 그러니까 버리지도 않을 건데 붙들고 씨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은 나중에 여기서 이제 급반등이 본상승이 나오잖아요. 여기서 다 털려버립니다. 너무 힘들어서 본전 정도 오면은 싹 팔아버립니다. 너무 힘들어서. 사실은 별거 아닌데 이거를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해드렸어요. 성경까지 얘기하면서 아까 그 파스타 얘기까지 하면서 그죠? 네. 기분 나쁘게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수익 내고 싶으셔서 매수하신 거면 참으셔야 돼요. 조정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죠? 네, 매집하고 열심히 매집하시고 수익 나면 잘 챙기시면서 또 이사도 잘 가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걱정돼서 이제 말씀 하나 드릴게요. 네. 차트 보고 뉴스 보고 주식했다가 큰일 나는 거 아시죠? 이 얘기 뭐 수도 없이 하니까 넘어가고요. 네. 2, 3월 달이 이제 상장 폐지 시즌이에요. 아시는 분들 1번, 모른다 4번 찍어보세요. 우리 또 뒤에 김 시장이 방송 준비하시니까 빨리 마칠게요. 2, 3월 달에 상장 폐지 시즌인 거 아세요? 1번, 모른다 4번 찍어보세요. 모르시는 분도 있죠, 그죠? 네.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 법인들은 우리나라 기업들은 대부분 12월 말 결산 법인인데 12월 말에 결산하는 법인들은 그 90일 이후에 90일 이내까지 90일 이내에 그 사업 보고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그거를 못 하거나 그걸 하려면 이제 그 회계 감사를 받아야 되는데 기업에 문제가 있거나 뭐 자본 잠식이 있거나 아니면 뭐 오셈 임플란트처럼 어떤 문제가 발견됐거나 그러면 상장 폐지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게 대부분 언제 나오냐면 2월 달부터 이게 슬슬 나오다가 3월 달 되면서부터 3월 달에 그 사업 보고서를 빨리 제출을 못 하거나 회계감사 통과가 안 되면 상장 폐지 그 사유가 발생하면서 거래가 정지가 되거나 그럽니다. 아니면 상폐되는 경우도 있고요.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뭘 주의하셔야 되냐면 대충 차트 보고 인터넷 검색해 가지고 아무거나 사시면 안 됩니다. 아 이거 대선주인데요. 예, 대선주 중에 좋은 거 많거든요. 회사 좋은 거 많은데 대충 차트 보시고 아무거나 막 사셨다간 큰일 나신다고요. 지금부터 조심하셔야 돼요. 맞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2월 달부터 얘기하다가 이게 안 좋게 나와가지고 급락하는 종목들이 생겨요. 그래서 이제 종목을 아무거나 사시면 안 되니까 지금만큼은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서 주식을 사시길 바래요. 이제 전문가들은 저희 뭐 저나 우리 김 실장님이나 이제 이런 분들은 다 뭐냐면 기업 분석을 하고서 종목을 추천을 해요. 문제가 발생할 것 같으면 추천을 안 해요. 당연히 안 하죠. 큰일 나니까. 네. 예, 그런 것들을 이제 항상 주의를 하니까 들어오셔서 도움을 받으시길 강력하게 권해드리고요. 그리고 문제 안 생기도록 조심하셔야 돼요. 차트 보시고만 고르시면 안 돼요. 나중에 이거 두고두고 후회하세요. 네. 아무리 매집을 잘하시고 그렇게 하면 뭐예요? 회사가 잘못되거나 불량 기업을 사시면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2월달하고 3월달까지 사람들이 되게 불안해해요. 왜냐면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종목 하나가 옛날에 금호아시아나가 그랬지 않습니까? 갑자기 그 회계감사 거절인가? 거절까지는 아니고 아무튼 통과 안 돼가지고 그때 그 금호아시아나 그룹 막 해체되고 막 그랬잖아요, 그죠? 네. 그게 2, 3월달에 그런다고요. 특히 3월달에. 그래서 개인들이 굉장히 불안해해요. 겁에 더 질려버려요. 그래서 항상 1, 2월달하고 2, 3월달에 세력들이 종목 매집 잔뜩 해가지고 그때부터 날려버립니다. 근데 개인들은 그게 다 끝날 때 3월 말 돼야 끝나거든요. 다 끝나고 나서 개인들이 그때쯤 이제 좀 괜찮으니까 주식을 사야지 그래요. 근데 그러면 이제 4월달이죠. 대부분의 종목들 고점이 4월달에 찍습니다. 이해되셨으면 7번 찍어주시고 끝내죠. 이해되세요? 대부분의 개별주들 고점이 4월달입니다. 통상적으로 그래요. 개인들이 그제서야 주식 산다고 들어와요. 이제 다 끝났으니 이제 주식해야지. 네. 그때 가서 들어오시지 마시고 지금 들어오세요. 저희 방으로 빨리 들어오시든지 아니면 종목으로 빨리 들어가시든지 그렇게 하셔가지고 좋은 수익들을 좀 많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어제 그 김 시장님이 그 약간 컴퓨터에 문제가 있으셔가지고 방송 못하신 것 같은데 오늘은 여기 준비하고 계시거든요. 네. 잠시만요. 네, 띄워드릴게요. 오늘 김 실장님이 뭐 이거 방송하신답니다. 지금 삼성 로보테마, 이재명 정책주, 안철수 테마주 분석하신다고 하니까 요쪽 들어가서 한번 보세요. 오늘은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내렸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삼성 로보테마주들하고 이재명 테마주 많이 저기 그 정책주들 있죠. 오는 게 있으니까 그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저도 안철수 테마주 신용 급증한 거 물량들을 좀 얘기를 해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시간이 안 돼서 못했으니까 여기 김 시장님 방송 들어가셔가지고 도움을 좀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아무튼 이제 여러분들, 네, 오늘도 아무튼 그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이제 종목 얘기 말고 이제 주식의 기본이 되는 얘기들을 많이 해드렸으니까 내일은 이제 종목 얘기들도 많이 해드릴게요. 내일도 많이 참석하시고
이거 방송 끝나고 나면 LG 생활건강 종목 분석한 거 10분, 15분인가 그럴 거예요. 10에서 15분. 네. 그거 올려드릴 테니까 저기 무소TV 있죠? 무소TV 유튜브 있어요. 그쪽에서만 올려드리니까 저 유튜브에 무소TV 진검승부라고 치면 나오거든요. 네, 그쪽 가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12시 이전에 올려드릴게요. 네. 자, 지금까지 네, 진검승부였습니다. 여러분들 편안하게 푹 쉬시고요. 네, 여기 회원가입 궁금하신 분들은 메일 주소 남겨드릴 테니까 이쪽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모두 편안한 밤 되시고요. 네, 그리고 방송 듣고 나가실 때는 서로 인사 좀 하고 나가세요. 그냥 확 나가시니까 분위기가 팽하더라고요. 네. 나갈 때는 인사하고 나가세요. 저한테 인사한다기보다 서로 인사하고 내일도 이제 성토하시라고 네, 인사 좀 하고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편안한 밤 되십시오. 네, 지금까지 진검승부였습니다. 네.